자, 봅시다. 지금 배우는 건 이제 앞에 단어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생소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뭐 크게 뭐 이해를 요하는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뭐 그닥 제 능력이 그닥 필요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니네 그러니까 뭐 저기 소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왜 그 직접 다 외우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게 이제 거기보다는 좀 쉬울 뿐이죠. 내용이. 그래서. 자, 우리 보면 방어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작용에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세요. 방어작용에는 뭐가 있냐면 1차 방어작용과 그 다음에 2차 방어작용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1차 방어작용은 뭐냐면 선생님 보세요. 1차 방어는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면역이 되는 거고요. 2차 방어작용은 후천적으로 면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왜 간염 알죠? A형 간염, B형 간염 있는 거. C형 간염도 있어요. 그럼 뭐 요새 뭐 C형 간염까지 나오면 선생님 때는 이제 A형 간염, B형 간염 이렇게 있었거든요. 얘는 알다시피 A형 간염보다 B형 간염이 전염 되게 높잖아요. 맞지? 근데 선생님이 이 간염이 B형 간염이 태어날 때부터 1차 방어작용, 선천적 면역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후천적으로 이제 취득이 됩니다. 근데 그 B형 간염 주사를 한번 몇 방 맞으면 아마 그게 면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후천적으로. 이제 2차 방어작용이지, 그치? 선생님이 기억은 안 나는데 유치원 때 전후로, 유치원 때인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급성 간염에 걸립니다. 이제 옛날에 농번기에 할아버지 댁에 있을 텐데 여름방학 때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배가 계속 아파. 엄마 나 배 아파. 근데 그게 한 달째 막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염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된 거지, 맞지?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해요. 강릉병원에. 그래갖고 선생님이 거의 입원을 되게 오래 했어요. 뭐 몇 달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어릴 때라서. 되게 오래 입원을 했는데 저는 B형 간염 면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B형 간염을 크게 알았기 때문에 치료가 된 거잖아요. 맞죠? 이게 2차 방어죠. 후천적 면역이에요. 근데 선천적으로 이걸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1차 방어, 2차 방어가 있습니다. 1차 방어작용, 2차 방어작용. 됐죠? 사람은 니네 왜 그 예방주사 알죠? 독감 예방주사?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것도 이제 2차 방어죠. 후천적 면역인데 뭐냐면 여기다가 독감 세균 있죠, 세균. 약한 걸 싹 넣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럼 이제 면역 기능이 좀 생기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예방주사예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방주사 맞는 걸 우리 집사람 맨날 맞으라고 그러다 난 원래 그런 걸 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맞으면은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독감에는 안 걸리는데 선생님 몸이 좀 힘들어요, 맞으면은.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안 맞고 싶어 하죠. 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1차 방어랑 2차 방어랑 뭔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태어났을 때 갖고 태어나면 1차 방어고요. 후천적으로 방어를 가지면 2차 방어입니다. 오케이. 자, 거기 표 볼게요. 표. 1차 방어작용.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선천적 면역입니다. 맞습니까? 감염 즉시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맞습니까? 왜? 면역 기능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반응하겠죠. 병원체의 종류나 감염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병원체 종류도 상관없이 감염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막는 겁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오케이? 얘가 들어오면 무조건 막아버리는 겁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됐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 아래 보면 이제 우리 1차 방어에 이제 피부라든가 점막 분비물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식균작용, 염증 반응, 항균 단백질. 식균작용은 백혈구가 하는 거 알고 있죠? 맞죠? 그 이제 조금 이따 또 먼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제 뭐 식균작용은 이제 백혈구가 하는 방어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염증 반응, 왜 우리 몸에 뭐 상처 있으면 여기 왜 몸에 염증 같은 거 생기잖아요. 맞지? 그 염증 같은 게 생기는 이유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염증이에요. 근데 이제 왜 생기는지 그것 조금 이따 자세하게 배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항균 단백질인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몸이 병원체를 직접 죽이거나 오케이 증식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따가 또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방어작용 수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니들은 뭐 그렇게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1차 방어작용에도 종류가 한 6가지 돼요. 그거 오늘은 1차 방어작용만 배울 거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선생님이 이제 2차 방어작용도 수업을 할 거예요. 2차 방어작용. 오케이. 아마 2차 방어작용까지는 아마 시간이 안 될 거고 오늘은 여기 1차 방어작용까지만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됐죠?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근데 2차 방어작용도 이제 개념을 설명합니다. 자, 2차 방어작용 보세요. 2차 방어작용. 얘는 병원체 감염 후에 나타나는 후천적 면역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후천적 면역.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며 반응이 일어난 후에 병원체에 대한 기억력을 가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 이게 뭐냐면 우리가 후천적 면역이 만약 병원균이 들어오잖아. 맞지? 선천적 면역이면 즉시 반응합니다. 비특이적 반응이야. 오케이? 즉시 반응하는데 선천적 면역이 아닌데 병원균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건데 바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그치? 그치? 그러니까 반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케이? 근데 그걸 이기잖아? 그럼 우리 몸은 그거를 뭐 하게 되는 거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체 종류를 인식하여 제거하는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맞습니까? 병원체 종류를 인식하여 제거하는 겁니다. 맞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체액성 면역 B 림프구에서 작용하는 항체 생성이라든가 세포성 면역 T 림프구에서 작용하는 거. 자,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제대로.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핵심한 것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볼게. 봐봐. 왜 우리 이해 가는지 한번 봐봐. 핵심한 컷에 보면 첫 번째 그림이 1차 방어작용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 보면 이제 미생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단 어디에 잡힙니까? 피부에 막히니까 미생물이 일단 피부를 통과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게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야 니네 우리 여기 밥 먹거나 설거지 할 때 세균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죠? 여기도 지금 세균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죠? 변기에도 세균 되게 많고 하다못해 뭐 우리 휴대폰도 세균 되게 많고 맞지? 근데 1차적으로 그걸 누가? 피부가 다 막아주는 겁니다. 오케이? 1차 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가 잡아먹는 식균작용 그리고 뭐 노폐물 들어갔을 때 이제 분비물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시간 보면은 감염 후 시간 12시간 이렇게 나오죠. 네. 빨리 해결하는 겁니다. 오케이? 12시간 내에 빨리 해결합니다. 됐습니까? 됐어? 근데 2차 방어작용 보면 우리 이제 B 림프구라는 애가 있는데 잘 봐. 선생님이 요게 B 림프구만 일단은 얘기를 먼저 해줄게. 오케이? 봐봐. B 림프구라는 애가 있는데 자 선생님 보세요. 자 B 림프구라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병원성 세균이 들어옵니다. 병원성 세균이 예를 들어 뭐 조금 거기 그림이랑 좀 다르지만 만약에 병원성 세균이 요렇게 생긴 세균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B 림프구가 뭐를 만드냐면 B 림프구가 뭐를 만드냐면 이제 요런 거를 만들어요. 그 효소 같은 애들을 만들어. 우리 왜 효소 알지? 효소 배웠지? 호르몬 배웠지? 호르몬이 특정 작용에만 적용한다 그랬잖아. 맞지? 기억나니? 상훈이? 호르몬 배운 거? 저는 안 배웠어. 호르몬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맞지? 호르몬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호르몬이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모양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호르몬이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다라고 치면 얘는 요게 딱 요렇게 딱 결합할 수 있는 애랑만 작용하는 거잖아. 호르몬이. 똑같은 거야. 뭐냐면 요게 지금 병원균이잖아.
그러면 B 림프구에서 어떤 걸 만드냐면 여기에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애를 이렇게 만듭니다. 딱 이렇게 선생님 보세요. 요렇게 결합할 수 있는 애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병원균이 얘랑 결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는 병원균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어? 그러니까 B 림프구가 얘랑 똑같은 모양의 병원균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단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B 림프구가 얘랑 똑같은 모양의 병원균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니네 그 감기 바이러스 니네 나중에 물론 뭐 생물과 관련이 없는 걸 다 꿈을 꾸지만 생물학자가 됐을 경우에 이제 취직을 할 수 있는 게 이 제약회사나 이렇게 뭐 미생물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화학과 가는 사람들, 생물학과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이게 용액을 섞어 갖고 약을 만들잖아, 맞지? 네. 현재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현재 개발되지 않았어요. 현재 아직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은 체온을 해열제 있죠, 해열제. 체온 낮춰주고 우리 기침하면 목 아프니까 기침 덜하게 해주고 목 안 아프게.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약을 먹는 것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니네가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걸 이제 특허를 내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모든 제약회사에서 들어오겠죠. 몇 조 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체액성. 예. 체액성 면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체액성 면역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B 림프구에 대해서가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B 림프구 위주로 얘기를 해줬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요 정도 요런 거 여기 봐봐. 병원군이 들어오면 B 림프구에서 이 병원군이랑 똑같이 결합할 수 있는 애를 만들어서 결합을 시키면 오케이? 병원군은 죽이는 건 아니네. 그치? 죽이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기능을 못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차 방어 다시 합니다. 비특이적 면역입니다. 자, 피부.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1차적인 방어벽입니다. 정상 피부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맞죠? 피부에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서식 장소나 영양분을 두고 병원체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여기에 우리 병원체끼리도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여기에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근데 참 얘네들은 대단한 게 있잖아. 우리 때를 밀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되지 않을까? 밀리는 거죠. 근데 안 죽잖아요. 맞지? 그래도 많은 애들이 죽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뭐 하는 애들이 있어요? 살아남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3번. 병원체는 피부에 손상이 없으면 내부로 침투하여 손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맞죠? 피부에 분비되는 땀에는 리소자임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땀에 리소자임이라는 애 꼭 기억합니다. 리소자임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리소자임이 효소인데 얘가 세균을 좀 죽입니다. 뭐를 좀 죽인다고요? 세균을 좀 죽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접촉해서 네. 감염되는 질병은 거의 접촉해서 감염되는 질병은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접촉. 물론 피부가 모든 걸 다 막는 건 아니니까. 피부가 모든 걸 다 막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몸은요. 피부도 있지만 여기 눈은 피부가 아니잖아요. 여기 눈알은. 맞지? 그리고 공기 중으로 들어오고 코 속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맞죠? 그거 모를 일이에요. 세상의 질병은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걸리는 건지. 근데 어쨌거나
통상적으로 피부가 다 막아줍니다. 그 얼굴에 모낭충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네. 네? 저기 애벌레 같은 거 되게 조그만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니네 왜 그 얼굴이 왜 살다 보면 근질근질할 때 있지? 그게 모낭충이 기어가는 걸지도 몰라. 괜찮아요. 역시 이하의 관리라서. 라이소자임도. 아까 이소자임이라고. 아 맞아 라이소자임이야. 자 선생님 봐봐. 뭐 그거나 뭐. 자 라이소자임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주려는데 그 우리 라이소자임은 그 세균을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땀에도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좀 이따 또 배우겠지만 땀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라이소자임이. 오케이. 근데 땀에 포함돼 있어. 그럼 이 얘기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좀 더 몸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땀 흘리면 땀 냄새 나고 되게 지저분하다 그러잖아. 맞지? 근데 중요한 거는 땀을 흘렸을 때는 땀 냄새가 나겠지만 땀을 흘렸을 때 이미 그 땀에 의해서 세균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땀 안 흘리는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겁니다. 땀 흘리는 사람이. 물론 깨끗이 씻어줄 거라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내가 그래서 음식 먹을 때 땀을 안 흘려갖고 얼굴에 모낭충이 많은 걸까 그러면? 지금 얼굴에 모낭충 많아요? 아니요. 나도 모르지. 자, 그 다음에 점막. 호흡기관, 소화기관, 배설기관, 생식기관의 표면을 이루는 막입니다. 표면을 이루는 막이에요. 그 점막이 뭐냐면 막은 막인데 피부랑은 또 다른 막이야. 오케이? 우리 눈도 이렇게 각막이라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기관들 위에 다 보호해주는 막이 있는데 그걸 피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게 점막이라는 건데 자, 점막의 구성 세포들을 보시면 점액 물질을 분비하여 세포성 병원체나 작은 입자를 잡아가릅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점액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눈! 뭐 나와요? 눈물 나오잖아요. 맞죠? 그걸 이제 가둬갖고 밖으로 뭐 하는 겁니까? 내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눈물이 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슬픈 거 봤을 때 눈물 나는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침, 눈물, 점액 속의 라이소자임. 예. 침, 눈물, 점액 속에 존재하는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로 호흡기나 눈을 통해 들어온 세균을 뭐 하게 됩니까? 파괴합니다. 여기도 라이소자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기관지 점액. 이거는 알고만 있으면 돼요. 공기 중에 우리 왜 요 콧물. 기관지에 섬모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점액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나쁜 공기가 들어가면 걔가 이제 그 점액이 그걸 다 걸러요. 오케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 왜 가래를 많이 뱉잖아. 맞지? 그게 이제 많이 생겨서 그러는 거야. 많이 걸르니까 많이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가래를 뱉는 게 정상이에요. 담배도 피는데 가래까지 안 뱉으면 오래 못 살 거예요. 그리고 위에도 5번 위에도 위에게는 염산과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서 음식물 속 병원체를 장으로 가기 전에 위에서 뭐 하게 된다? 제거하잖아. 맞지? 위도 점막이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위에 점막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위액이 나와요. 이해갔지? 위에 점막에서 위액이 나오는데 그 위액이 강산이잖아. 맞지? 그래갖고 그 위액이 강산이니까 걔네가 균을 다 뭐 해버려요? 살균시키는 거죠. 그냥 살균작용이라고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살균작용. 오케이? 너 인마 나중에 이제 너 대학교 가면 술 엄청 먹을 텐데 너 니만 많이 먹냐? 다 많이 먹겠지. 그 술을 먹으면 내가 술을 먹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다음날 아침에 속이 쓰린 경우, 그러니까 속이 울렁울렁 되는 게 아니라 속이 쓰린 경우 있잖아. 내 친구가 이제 그랬는데 그게 왜 속이 쓰리냐면 술을 계속 먹으면 있잖아.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그게 어쨌거나 알코올도 분해를 시켜야 되니까 위액이 계속 분비가 되잖아. 맞지? 근데 위액이 강산이잖아. 근데 우리 위가 껍질이 세 겹인지 5겹인지 하여튼 그 위액이 몸 밖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맞지? 근데 그게 술을 맨날 허거나 처먹어 되면 위액이 계속 분비되니까 미세하게 구멍이 생깁니다. 위에. 오케이? 근데 궤양 아니에요? 응? 궤양 아니에요? 아, 그건 달라 또. 궤양인가? 달라. 그 위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잖아. 맞지? 그럼 그 구멍을 통해서 위액이 밖으로 나가면 속이 쓰리겠지. 그게 위궤양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왜 위에 위궤양 약 먹으면 왜 소방관이라고 이렇게 허연 거 뿌려주잖아. 이렇게 TV 선전에. 맞지? 그게 바로 점막을 깔아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나는 근데 그렇게 속 쓰린 적은 없어요. 그냥 속이 계속 울렁울렁하고 안 좋을 뿐이지 난 속 쓰린 적은 없어요. 아직 구멍은 안 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금 1차 방어 배우는 겁니다. 피부 배우고 점막 배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1차 방어에 1차 방어에 첫 번째 뭐 배웠어요? 피부 배우고요. 두 번째 점막 배웠습니다. 세 번째 분비물 배웁니다. 분비물. 이제 3번 분비물 보세요. 분비물. 침 눈물에는 라이소잠이 들어있어서 그거예요. 됐죠? 분비물. 그것도 1차 방어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됐어 상훈이? 뒷장이야 뒷장. 넘겼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식균작용인데 이거 누가 하는지 알죠? 식균작용. 네. 식균작용 누가 하는 겁니까? 백혈구가 하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 혹시 이 병 아세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아니에요? 예. AIDS, 에이즈죠.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데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리면 에이즈 바이러스는 혈액을 통해서 오케이? 혈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니까 거의 성관계 할 때는 이제 조금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혈도 그렇죠. 수혈도 있죠. 당연한 거지.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후천적 면역 결핍증, 면역이 결핍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죽나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뭐냐면 면역이 결핍이 됐을 뿐이지, 맞지?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정말 운이 좋아갖고 병원균에 한 번도 감염이 안 된 거야. 그러면 몇십 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면역이 결핍됐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니까. 그치? 그 에이즈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에이즈. 진짜요? 영어로 우리나라에서 이거 만든 거야. 이거. F부터 A가 이지, 맞지? 이제 D, 다 S, 살았다. 그러지 마세요. 에이즈, 이제 다 살았다. 맞잖아. 그러지 마세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니까. 그렇겠죠. 뭘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냐? 이제 다 살았다. 이게 백혈병이랑은 또 달라요. 오케이. 백혈병 환자도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백혈병 환자도 백혈구가 병신 백혈구를 만듭니다. 다른 걸 먹지 않아요? 병신 백혈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혈구가 균이 오면 식균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림 보입니까? 그림? 백혈구의 식균작용 그림 오른쪽 위에 그거야. 저래서 균을 잡아먹는 거란 말이야. 적혈구도 잡아먹고 친구도 잡아먹고. 뭐 어쨌거나. 근데 백혈병 환자는 백혈구가 정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백혈병 환자도 그건 이제 골수 이식을 받으면 돼요. 골수 이식을 받으면 정상 백혈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거기 때문에. 자, 봅니다. 자, 식균작용 1. 병원체가 피부나 점막을 뚫고 체내로 침입하여 백혈구의 체내로 이제 침입하잖아. 그럼 백혈구가 이제 식균작용으로 제거합니다. 됐죠? 물 한잔 하고. 옛날에 어떤 여자가 되게 이쁜 여자인데 남자친구랑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에이즈에 걸렸어. 그래서 억울한 거지. 여자가 되게 이뻤단 말이야. 그 여자가 이제 수많은 남자랑 자요. 그러면 그 여자랑 잔 남자들 물론 혈액을 통해 감염이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근데 이게 체액을 통해서도 혈액 통해서 감염돼요. 에이즈는 무조건 혈액이에요. 체액 아니에요? 혈액이에요. 그래서 에이즈는 혈액 통해서 뽀뽀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성관계를 통해서 보통 감염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수혈은 당연히 헌혈이나 이런 건 당연한 거지, 맞지?
근데 그 여자가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남자랑 자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에이징 게 그거 된 거잖아, 맞지? 그 여자랑 잔 남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고. 자, 다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에이즈 걸리는 건 똑같아. 여자도 에이즈 걸리는 건 똑같고. 자, 다음 3번 보세요. 4번에 3번. 식세포. 식균작용을 수행하는 세포로 식세포 내로 들어온 병원체는 리소좀의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뭐한다? 분해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백혈구가 세포예요. 핵이 있어요. 오케이. 걔가 쫙 감싸요. 근데 그 가수분해 효소가 쫙 분비되고 걔를 이제 세균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몸이 있잖아. 이 면역작용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 몸이. 근데 그거를 이기는 세균, 병균들은 더 대단한 거고, 맞지? 어느 정도로 우리 면역작용이 대단한 거냐면 우리 하다못해 우리 이식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이식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내 몸과 다른 애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공격합니다. 우리 몸이 걔를. 대단한 거죠. 자, 식세포의 종류에는 뭐 거기 뭐 그냥 보시면 돼요. 호중성 백혈구, 대식세포, 호산성 백혈구, 뭐 수지상 세포 이런 게 있는데 학교에서 아마 자세하게 해주면 그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염증 반응 하겠습니다. 5번 염증 반응. 얘도 내부 방어예요. 염증 반응은 저거랑 똑같아. 여드름잖아. 자, 선생님 얘기해 줄게. 이건 설명해 줄게. 이게 식균작용이랑 또 다른 거야. 식균작용은 백혈구가 혈관 내에 있는 애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맞지? 염증작용은 뭐냐면, 자, 5번째 염증작용이야. 자, 선생님 보세요. 피부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피부가 예, 피부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피부 상처를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세균. 세균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피부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근데 알잖아요. 상처 나면 여기 염증 같은 거 생길 때도 있잖아요. 맞죠? 세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피부 아래, 여기 피부 아래 뭐가 있냐면 비만세포라는 게 있어요. 피부 아래 비만세포가 있어요. 비만세포. 오케이. 얘도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얘도 종류가 이제 백혈구의 일종인데, 예, 백혈구의 일종인데, 이제 얘 히스타민. 맞나? 히스타민? 네, 히스타민.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예,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얘는 히스타민 분비하는데, 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오케이? 그럼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혈관이 확장돼요. 혈관이 뭐 된다고요? 확장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왜 혈관을 확장하나요? 여기 아래에 당연히 누가 지나가고 있겠어요? 혈관이 지나가고 있겠죠. 우리 몸에는 모세혈관, 그러니까 모세혈관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보세요. 혈관이 확장되면 이 혈관을 통해서 누가 밖으로 나가겠어요? 백혈구. 예, 백혈구가 밖으로 나갑니다. 혈관을 통해서 확장된 혈관을 통해서 백혈구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병원균이 피부 상처로 들어오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 비만세포, 이 피부 아래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혈관을 확장합니다. 오케이? 혈관 확장되면 그 확장된 혈관을 통해서 백혈구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 백혈구가 밖으로 나가면 이제 세균을 뭐 하겠습니까? 잡아먹겠죠?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나간 백혈구가 다시 돌아올까? 못 돌아오지.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뭐가 생기냐면 고름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 고름이 바로 뭐냐면 백혈구의 사체와 오케이? 세균의 사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고름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여드름이랑은 다른 거지, 그치? 고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름은 짜도 돼요.
왜? 사체니까. 맞지? 짜도 돼요. 근데 맞아. 안 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안 짜냐? 만약에 고름을 짜지? 그럼 피부가 터지지? 그럼 다시 또 무슨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피부가 상처를 입은 상태가 되는 거야, 다시.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아, 대박인 건 뭔지 아니? 피부가 이렇게 우리 뭐 상처 같은 거 입으면 여기 왜 염증 되게 잘 생기잖아요, 맞지? 그만큼 우리 주변에 병원균이 엄청나게 뭐하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인데 그걸 피부가 다 막아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게 염증 반응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요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 맞지? 이게 염증 반응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5번 염증 반응. 체내에 침투한 병원체에 의해 세포나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손상된 부위에서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증상으로 피부에 붉어짐, 열, 부어오름, 통증 이런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해가셨죠? 아, 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어 물질이 나오는데, 자, 방어 물질은 뭐냐면 보면 자, 병원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병원체 증식을 억제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 몸에 있습니다. 자, 인터페론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주변에 감염되지 않은 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의 발현을 유도하는 게 인터페론이라는 애인데 얘는 그대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내용 어렵죠? 이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줄게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됐습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 주변에 감염되지 않은 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그러니까 봐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오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게 주변에 감염되지 않은 세포에 작용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네. 자, 다시 할게. 자, 세포가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1개, 2개, 3개, 4개, 5, 6, 7, 10개가 돼서 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한 개의 바이러스에서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은 주변에 나머지 세포들에게 감염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맞지? 그럼 몇 개만 감염되는 거야? 하나만 감염되고 9개는 감염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세포 사이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막아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바이러스성 질병의 치료제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확산을 막아주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채 단백질. 혈액에 녹아있는 단백질로 미생물 감염 시 활성화되어 미생물을 터뜨리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2차 방어작용에도 관여합니다. 오케이. 혈액 속에 있는 애인데, 예, 미생물 감염 시 활성화되어 미생물을 터뜨리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켜갖고 맞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네. 뭐